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정치권 소식의 시작은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조금 전 주요 뉴스 때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철도정책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말 많은 취재진이 이재명 지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어떤 얘기했는지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철도 정책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지사님이 어떤 말씀하실지 많이 관심인데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경기도 철도 정책에 각별히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천 대표님하고 만나보자. 시간이 연락해보셨어요? 자, 그만합시다. 지사님, 그러니까 경찰이 정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좀 지나갑시다. 정치의 주어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사님 트위터 본사의 개인적인 조금만, 요거 고장나니까, 조금만. 발 조심하세요. 예, 정말 취재진이 많이 몰렸죠, 시청자 여러분. SBS 권난 기자가 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대신에 경기도 철도 정책에 대해서 기자분들께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미소에는 과연 어떤 생각과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임광기 SBS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영준 교수님은 이재명 지사 오늘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인가요? 발표한 거 경찰이 진실이 아니라 권력을 선택했다는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뼈아프게 지금 성찰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뜻입니까? 정치 탄압받았다는 얘기인데요. 민주당 출신 이재명 지사를 민주당 정부의 경찰이 탄압한다? 이거는 국민들이 설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의 그 행보를 보면 굉장히 초조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잘못 만든 겁니다. 정치 보복 프레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결코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조차 내에서도 우군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정치 탄압, 정치 보복, 표적 수사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거를 빨리 깨달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 복귀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런 반응이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는 생각에서 별 이야기를 안 했을 것이다.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 부분은 어차피 지금 이재명 지사는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해경공 김희경 씨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찰은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검찰에서 12월 13일까지 이제 공소시효가 12월 13일이니까 다음 달 기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기소를 하고 이제 법원까지 가겠죠. 법원에서 만약에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온다면 무혐의로 나온다면 얘기가 다른데 만약에 혐의가 있다라고 나오면 또 항소하지 않겠어요?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항소하고 또 이 부분이 또 대법원까지 가고 그럼 이 사안이 계속 갈 겁니다. 아마 정치적 쟁점으로 사법적 절차는 진행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분화될 것인가가 저는 관심이에요. 어떤 판단이 내려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느 게 진실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나온 얘기는 다 정황 증거들이거든요.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가서 혐의 없음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해경공 김 씨가 김희경 씨다 아니다의 문제를 떠나서 법률적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의 관심이에요. 계속 친문과 비문 간의 권력 관계도 분명히 여기 내포돼 있잖아요. 사법적 차원의 문제 말고 당내 갈등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당의 이른바 친문 세력들이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렇게 당이 소극적이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얽혀 있을까가 저의 관심입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죠. 최 교수님 말씀은 이번 사안이 불거진 이후에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혐의 없음으로 나올 수도 있다. 최 교수님 그렇게까지 전망을 하신다는 말씀을. 개인적인 저희 추측입니다. 현재까지는 정황 증거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연설도 직접 합니까? 오늘 철도 정책 세미나라고 하는데 그건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출신의 의원들이
내년부터 국토부가 시작하는 우리나라 철도 계획이 있어요. 10년간에. 거기에서 내년에 경기도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남북 철도 연결이라든가 출발역이 어디가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걸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의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하고 민주당 출신의 정성호 기재위원장 이 두 사람이 주최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앞서서 경기도의 의견을 모으자. 그렇게 해서 경기지사로서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미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목표는 이재명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도정에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오늘 저렇게 기자들이 많이 올 건지를 알면서도 저 자리에 가서 나는 도지사로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고 전후로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이번 경기도 철도 정책과 관련한 예산 많이 좀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의원들에게 호소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그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물론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고 한번 현장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질문을 많이 하길래 경기도 그리고 철도 정책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방송에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는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고 또 국토 전체에 대한 균형 발전으로 우리 국토 자본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에서 이 철도가 가지는 의미는 정말로 각별하죠. 우리 정성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이 있느냐라고 판단하게 되면 사실은 불균형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꼭 남는 지역이냐, 이익이 생기느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토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비씨가 좀 부족하더라도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게 경제 주체가 아닌 국가 운영의 주체인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가 가지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우리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기반 시설인 것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 철도의 의미가 또 더 각별한 가치를 갖게 됐는데 그게 바로 남북 교류 협력 그리고 동북아 경제 평화 공동체의 핵심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남북 관계는 해빙으로 그리고 평화 공존으로 공동 번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대륙에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 섬보다도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죠. 섬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 철도정책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말 시작하면서 자신이 세미나장에 입장을 할 때 기자들이 많이 몰려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지만 자신은 철도 정책에 대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라고 대답했다. 자신의 이 이야기가 방송에 아마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지사 소식과 관련해서 어제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지상파 방송에서 또 오늘 아침 신문에서까지 또 지난 주말부터 SNS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 소식을 집중적으로 많이 듣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에 이재명 지사 소식뿐이 없느냐. 꼭 이 소식만 우리가 들어야 하느냐. 유쾌하지도 않은데 왜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만 많이 있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김영준 교수님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하튼 어떤 형태든 간에 매듭이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방으로 시작됐지만은 이거는 빨리 끝내고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고 좀 보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한테 좀 충고를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트위터에다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어느 주장이 옳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81%가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 얘기는 아무리 이재명 지사가 억울한 면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 공세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경찰의 그런 수사와 관련돼서 더 많은 공감대를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물론 이제 철도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 본연의 의무인 경기 도정에 집중한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국회에 참석한 것은 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더 이상 이것을 정치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정치 보복으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이재명 지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 향후 미래를 봐서라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분히 저는 이런 사법적인 이 부분 속에서 대응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만 정치 공방으로 가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경찰이 기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따라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유죄라고 하는 심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목소리가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전 당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조치라는 말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조치라는 게 출당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라면 저는 그 부분은 좀 아직 이를 것 같고요. 당에서 너무 방치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검찰에서 기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특히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퇴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기도지사 사퇴라 이쯤 됐으면은 사법적 판단의 결과와 무관하게 사퇴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이 김원준 교수님이 이거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저도 뭐 100% 공감을 해요. 예. 경찰이 권력을 택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정치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데 똑같은 무게로 야당이 지나치게 사퇴라라는 프레임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고 진실이 뭔지 모르겠으나 근데 왜 사퇴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건 정치 공세로 가는 거거든요. 정치 공세로 하는 야당도 잘못돼 있고 그렇다고 이재명 지사 너무 이 부분을 이게 이 권력이 나를 옹호해주지 않는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은 당이 이 부분을 너무 아무런 언급 안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이 어쨌든 간에 이걸 진상을 조사해서 사법적 절차는 사법적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정당은 사법적 기관이 아니잖아요. 정당은 정치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떠한 당이 어떤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출당을 한다, 제명을 한다, 징계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정당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쨌든 미안하다라든지 뭐 얘기가 있어야지 아무 얘기가 없고 무조건 이거는 지켜만 보자라고 얘기하는 건 전 정당의 도리는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당에서는 정말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당에서 아무 말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당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현재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자 하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건 똑같은 이야기로 원내대표인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당 대표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변인이 밝혔으니까 입장과 같다 하는 것을 말을 했고 다만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고는요. 보면은 표창원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이 같습니다. 예, 그건 뭐 지켜보자.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얘기고요. 그렇게 했고 김진표 의원이 이야기를 했고, 김진표 의원이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이종걸 의원이 트위터에다가 어제 밝혔고, 그리고 또 라디오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 그걸 뜯어놓고 보면 약간씩 결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면 이종걸 의원이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종걸 의원이 아마 당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단 폐기했다는 전화기를 찾아내야 한다. 폐기해서 없다.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불리한 사실이 될 수도 있다. 적극적인 대응을 이재명 지사 측에 요구했고요.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정쟁만 장기화하고 격화할 것이다. 당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당이 수사권이 없는데 조사단 구성한다고 해서 어떤 과연 뚜렷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진표 의원 이야기도 한번 말 나온 김에 보시죠. 김진표 의원은 지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경선에 나오진 않았죠, 이번에 김진표 의원이. 김진표 의원은 저 당대표에 나왔던 거고요. 어쨌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번 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도 했었고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있다 이런 의원인데 말이죠.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저게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 같은데.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인데 앵커가 물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상황에서 탈당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수사 첫 단계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출당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 그리고 당이 이걸로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사실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대표와 경쟁을 했었는데 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공세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경선 당시 김진표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 전에 임광기 의원이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탈당 문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오늘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대표 경선 당시에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취임 이후에 계속 불거지고 또 다른 이슈까지 겹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이 의혹 제기를 계속 끌고만 갈 건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공세적으로 이야기했던 김진표 의원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그런 생각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발언처럼 그때 당시에 7월 달에 당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대표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선을 딱 그으면서 탈당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 문제가 아니었죠. 여배우 스캔들하고 뭐 친형 강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당시에 탈당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이 지금은 왜 그러느냐라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선거였다는 거예요. 선거였기 때문에 일종의 친문 결집을 위해서 이걸 끊고 나가는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당의 분열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지사를 만약에 출당 조치한다든가 탈당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이 저렇게 내치는구나.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이 결국은 이 당의 권력 간의 싸움이 아니냐 하는 정치다 하는 것을 이재명 지사의 그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원으로서는 저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봅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김진표 의원의 얘기는 일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7월 때도 탈당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당적을 정리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영교 의원 얘기를 했어요. 서영교 의원이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스스로 자기가 당을 물러난 다음에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법적으로 해결되니까 복당을 해서 열심히 이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얘기를 들었다면 똑같습니다. 저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 지금 당원 당규상 출당이라든지 당원권 정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로 인해서 기소가 되면 당원 당규상 바로 당원권 정지가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검찰이 이 문제와 관련 기소를 하면은 저는 이재명 지사가 선당 후사의 입장에서 정말 당당하다면 스스로 당적을 정리해놓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뭐 야권이야 뭐 출당하라 뭐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정책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게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 당적을 정리해서 깨끗해질 때까지 이 문제에 관련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거 그것이 진정한 저는 정치인의 길이라고 봅니다. 김 교수님 말씀은 검찰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그렇습니다. 시작했고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텐데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그때는 당적을 스스로 정리하는 게 즉 민주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있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점은 검찰이 만약에 기소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기소 시점에서 네. 이재명 지사가 당적을 정리해야 한다.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의 진실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이제 법적 판단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별개이긴 한데 그러나 이 부분이 너무 지금 당에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같은 말이 오고 가고 있고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재명 지사 본인이 그것이 억울하고 무죄라면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탈당하고 그리고 나는 뭐 지금
만약에 이것이 무혐의로 밝혀지면 복당하겠다라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당내의 그 어떤 친문 비분 간의 어떤 집권 세력 내부의 분열 사항도 분명히 전 도출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다면 이거는 당에 굉장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근데 그 시점이 만약 된다면 기소 시점이냐 아니면 그 이후냐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소라는 게 12월 13일 아닙니까? 기소를 하게 된다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까지 그런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은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그래서 당이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한다는 게 아니라 당이 계속 지켜보자,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자는 건 무책임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든지 탈당하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으니까. 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죠.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것도 방법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그 유죄가 판결이 안 났는데. 아니요. 기소 시점에 일단 재판을 받게 되니까 근데 그것이 논란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일단 당원권을 정지했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당연히 당원권을 회복하는. 자유한국당은 그게 당원 단계상 돼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안 돼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그거는 완전 사적 판단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미묘하다는 게 이걸 민주당 당규를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제가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다만 지금 안희정 지사의 경우는 달라요.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는 스스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명 처벌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이 부정하고 있고 당원 당규상 돼 있지 않는데 제명을 한다든지 출당을 시킨다든지 당원권 정지한다는 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정적 판단,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죠. 만약에 이제 본인이 탈당을 하게 된다면요. 지금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재명 지사에게는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할 일은 그러한 어떤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명예롭게 일단 이런 사안에서 잠정적으로 비켜 있는 거다라는 인식을 주는 그런 정치력이 전 당에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당원권 정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당원권 정지가 있다 하더라도 당원권 정지라는 건 징계가 되는 거거든요. 징계가 되는 것하고 본인이 일단 여러 가지 당에 부담을 주니까 일단 물러나 있겠다. 그런 다음에 사법적 판단 기다리는 다음에 복당하겠다는 약간 결이 다른 거죠.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예를 들었던 서영교 의원 사건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영교 의원 때는 가족들을 보좌진에다 두고 월급을 줬다는 것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거는 장부로도 나와 있었고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내의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이미 다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했던 거고 1년 만에 다시 복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상당히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건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당에서 어떻게 조치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일 겁니다. 당에서는 특별한 어떤 내부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 이른바 친문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식 팬카페 글을 보니까 이재명이 범인이다. 범죄 사실을 여론몰이로 넘어가려고 이해찬 당대표님 아직도 페류나 이재명에 대해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과 더민주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오히려 자정력을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제명하라. 개정주인이 누구든 상관없이 이재명은 아웃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이른바 친문 팬클럽, 공식 팬클럽에서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팬클럽 대표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통화에서 그 내용을 방송에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정중하게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의사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저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민주당의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저런 기류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현장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을 텐데 이른바 친문 성향 의원들, 비문 성향 의원들 간에 좀 약간 흐름이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내놓고 이야기는 잘 못해요. 내놓고는 항상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니까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을 때는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 그걸 개별적으로 물어보면은 지금 김 교수님하고 최 교수님의 결처럼 지금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죠.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친문 의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야 이게 이렇게 문제만 된다고 해서 바로 나가게 되면 이게 공당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봤던 문팬도 역시 팬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 회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난주 토요일 날 경찰이 발표를 하자마자 이런 제목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분노하고 경악한다라는 제목으로 바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빨리 떠나라, 탈당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당에서 빨리 신속하게 출당 조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친문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상당히 각을 세우고 같이 싸웠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 쪽은 경선을 할 때 서로 1등 후보하고 각을 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게 무슨 원수를 지은 건 아니다라고 했고. 그런데 당시에 친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유력한 후보에게 이렇게 흠집을 내는 것은 이건 당에서 하자는 거냐. 이렇게 해서 그때 상당히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거죠. 어쨌든 간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적인 조치는 상당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해찬 대표가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짜증 섞인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 어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말이죠. 김진표 의원이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촉구하는 목소리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지금 당내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로부터 측면 지원 받았던 것 사실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친문 팬카페에 올라온 글 중에서는 이해찬 대표님 아직도 이재명 지사를 당의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해찬 대표를 겨냥한 글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는 어떤 얘기 했을까요? 아까 그 이재명 부분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전당대회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네,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도 기자들에게 난 길거리에서 인터뷰 안 한다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기자들이 또 물어봤더니 이제 그만하라니까라고 하는데 이 질문 자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전혀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이해찬 대표 당대표 경선 때 저런 이야기 했는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기자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다. 그리고 특정 정치 현안이 나오면은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 말대로 길에서 인터뷰하지는 않겠다고 한다면 저는 본인 스스로 약속한 걸 지키려고 한다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대변인이 했기 때문에 나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분명하게 기자들을 만나서 당의 입장이라든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당대표로서 이 문제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출선에 아주 관록 있는 정치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상황을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빨리 조만간 입장 정리를 해서 기자간담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저런 식으로 계속 묵묵부답하고 마치 이재명 감싸기식으로 보이는 거 이거는 당으로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어제도 저 장면 나가는데 최 교수님 이해찬 대표가 상당히 짜증 섞인 표정으로 기자가 질문하면서 마이크를 들이밀고 있는데 저 마이크를 손으로 툭 치면서 이제 그만하라니까 하고 갑니다. 이 젊은 현장 기자들이 오늘 최고위에서는 좀 주눅이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해찬, 방금 저 모습인데 저 부분이 사실 이해찬 대표니까 대표 현장 기자들 주로 저 막내 기자들이 뛰는데 저럴 경우 좀 주눅이 들 수도 있는데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되겠죠. 어제 저도 봤는데 그냥 그만하세요라고 하는 것하고 말에 상당한 그 이제 짜증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하라니까 방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말했죠. 억양이 굉장히 이제 짜증이 있고 굉장히 곤혹스럽다라고 느끼는구나라고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데 지금 이른바 친문 세력은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왜 당에서 얘기를 안 하느냐?
친문 그 문재인 후보와 각을 세웠던 그리고 심하게 각을 세웠던 후보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옹호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있고 이해찬 대표 본인은 어쨌든 이재명 지사 지금 진영이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예. 이해찬 대표의 측근 이런 굉장히 곤혹스러운 어떤 두 양쪽에서 어떤 그 중간자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볼 때 제가 만약에 이해찬 대표 입장이라도 저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단지 언론한테 너무 이렇게 짜증내는 투는 안 좋을 것 같고 그건 뭐 우리 김 교수님 지적이 맞는데 아무튼 이런 상태로 계속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안이 불거지지 2, 3일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도 계속 똑같이 사법부적 판단을 기다리자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죠. 예. 그건 당에서 어쨌든 간에 뭐 출당을 해라 뭐 이런 걸 제가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고 전 출당은 아직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해서 이 국민 일반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은 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 이재명 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민주당 또 이쪽에 하루 더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좀 공격하는 모양새도 취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텔레비전 토론 때 이러이러한 계정과 전화번호가 김혜경 씨께 맞지요라고 하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명백히 조작입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영상을 통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보여주고 자, 지금 현재 해경공 김 씨에 대한 그 경찰의 수사나 이런 부분들은 김혜경 씨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내일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경찰 조사 또 검찰 조사도 김혜경 씨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